인천에 출마하는 민주당 후보들. 지지를 호소하며 구체적인 의석수를 언급합니다. 200석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200석을 우리가 당선시킬 수 있다. 이재명 상임선대위원장은 최대 목표를 151석으로 삼았는데 개헌도 가능한 200석 주장을 내놓은 겁니다. 일부 후보자들의 낙관적 전망이 이어지자 당 지도부는 선거 판세가 아주 힘겨운 백중세라며 과도한 의석수를 자신해선 안 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선거 전체에 해를 미치는 악용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이번에 모든 후보들께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치인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려워진다. 이런 경고는 범야권 200석 당선을 고리로 대통령 탄핵 가능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민주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쳐서 200석을 해야만이 특검을 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이러한 행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탄핵도 가능하다. 공동선거대책회의를 열고 같은 슬로건을 제창한 민주당과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국민과 더불어 못 살겠다. 집회하자. 회의 직후 이재명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과 백승하 민주연합 공동대표가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편입니다. 아군입니다, 아군. 지난 5일 이 위원장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함께 손을 맞잡고 힘을 합치자고 했지만 최근엔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자칫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의석이 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이 위원장은 민주당 비례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5군이 많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군이 더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민주당 아군들이 일당이 돼야 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은 유권자들에겐 자신들이 가장 매력적인 선택지임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은 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민주당의 견제는 총선 뒤 야권 진영 재편과도 맞물려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SBS에 호남에서 높은 지지를 받는 조국 혁신당이 총선 뒤 흡수 통합 대신 독자 노선을 걸으며 또 다른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도 좋다고 말한 민주당 박지원 후보는 지도부 일각서 해당 행위란 비판이 나오자 고개를 숙였고 민주당 선대위는 박 후보에게 엄중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 좀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이 좀 든 것 같죠? 그렇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지민 비조가 아니라 뭐 비조 지민 그냥 자신감이죠. 그리고 일부 조사에서는 뭐 수치를 말씀드리긴 좀 애매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사실 이제 4년 전 같은 경우에 열린민주당과 관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견제를 하면서 지금 이거는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에너지신문이 그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했던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비례정당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연합이 18%인데 조국혁신당이 26.8%입니다. 거의 비슷해요. 합치면 지금 이게 거의 44.8%.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높게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되면 조국혁신당이 진짜 한 15번까지 가고 더불어민주연합은 10번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감 때문인데요. 그래서 좀 바뀐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회의를 같이 했어요. 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하고 같이 회의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우리는 진짜 한편입니다. 이런 말을 하자 백승하 공동대표가 우군이 아니라 아군이라고 우리는 이 말을 합니다. 이게 아마 엊그제 말했었죠. 이제 우리한테는 우군이 아니라 아군이 필요하다라며 비례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견제구를 날렸던 건데 아마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난 21대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열린민주당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견제를 당하면서 결국 5.3% 정도로 3% 정도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은 그때보다는 기세가 세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꺾이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선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견제구를 날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지 않을까 네. 예상이 됩니다. 네, 조금 전 보내드린 에너지경제신문 리얼미터에 의뢰한 3월 2주차 정기여론조사 내용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ARS 서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4.2%,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전체 질문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네, 법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숨이 찹니다. 자,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조금 전에 영상으로 보셨습니다만 이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민심을 소개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싫더라도 민주당으로 안 가는 분, 이 기자가 질문을 살짝 비틀어댔단 말이에요. 민주당이 싫어서 이렇게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당황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군조차도 안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지금 약진을 하는 게 저는 세 가지의 얼굴이 함께 있다고 봐요. 첫 번째가 이제 친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두 번째가 또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또 얼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친문의 선봉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섞인 게 조국혁신당의 본질이고 조국 대표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로테스크하고 귀괴하다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질적이고 상이한 것들이 모여서 지금 말하자면 지지의 집합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딜레마일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그래서 제가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카루스의 밀란 날개가 생각이 난다.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밀란 날개가 태양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면은 정권 심판론이 희석될 것 같고, 일단 너무 가까이 가려니까 조국 신당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가 와야 될 것 같고, 어디서 이 등거리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도권은 저는 조국 대표가 쥐었다고 봅니다. 이제 만일 설령 총선이 끝난 후에 설령 이제 야권의 파이가 커져서 조국 신당까지 합해서 야권 파이가 돼서 과반이 넘잖아요. 캐슬보트를 조국 대표가 주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일당이 못 되고 조국 대표에 얹혀가게 된다면은 그것이야말로 이 대표는 승리를 할 수도 없겠죠. 그런 지금 현실적 고민들이 지금 저 표정과 행동, 말에 다 반영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카루스는 뭐 신화 속에서는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태양 너무 가까이 올라갔다가 밀랍이 다 녹아가지고 날개가 이제 부서져 버리죠. 누가 이카루스인지가 누가 이카루스인지가 중요하겠죠. 자, 최선원 논술위원. 일단 박지원 후보 말입니다. 박지원 원장, 전 국정원장이죠. 자, 조국 혁신당의 명예당원으로 모시겠다 그러니까 좋다 그랬다가 지금 한참 뒷수습하느라고 바쁘네요. 아까 방송 내용 잠깐 소개됐습니다만은 이제 뭐 박지원 원장 우리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떤 농담처럼 받았다라는 거고. 박지원 장관 설명은 이제 덕담처럼 했던 말이다. 그래서 지금 전국을 보는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우리 명예당원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까 방송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 이중당적이니까 안 되고 그거 그렇죠. 명예당원은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덕담처럼 했던 건데 정청래 최고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비판을 했던 거고 지금 상황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또 라디오에 가서 당장 자 비례대표 누구 찍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뭐 질문해달라고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거리를 확인한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총선 이후까지 생각하게 되면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 약진하는 상황이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좀 재밌는 게요. 한 일주일 전 정도부터서 이제 보수 성향 언론들이 조국 혁신당을 강하게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의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민주당에서 빠진 지지율이 거기서 걸리면서 같이 이렇게 덩달아 올라가는 상승작용을 보이면서 조국 혁신당을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격할 때 뭐냐면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어요. 저기 1번 뭐 전부 다 수사받는 그렇죠. 사람 뭐 1심에서 그렇습니다. 징역 판결이 난 분. 의원직 상실될 거고 이렇게 사법 리스크를 공격했는데 그 공격이 전혀 안 먹혔어요. 근데 지금 어제부터 약간 바뀌는 게 뭐냐면 자, 조국 혁신당이 힘을 얻으면 아마 이재명 대표하고 라이벌 구도가 형성될 걸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공격은 아마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약간 고민스러운 부분을 건드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수희 평론가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제 뭐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 어떻게 박지원 후보 같은 분이 민주당 공천장 받고 조국 혁신당의 이 명예 당원이 되냐. 그래서 그때 별로
어젯밤에도 최고위 열렸는데 별 근원이 없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청래 최고가 지금 박지원 후보의 빠른 사과에 감사한다. 뭐 이렇게 급 봉합 모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관계. 김수희 평론가가 이 민주당의 선거 참모라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선을 분명하게 그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어렵고 복잡한 혐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기 PC를 통해서 문서를 위조를 했거든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딴 데서 발급을 받은 게 아니라 본인이 허위 사실로 위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다 밝혀진 부분이라서 이것을 2030 유권자들 특히 이 사건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유권자들이 과연 납득할 것인가 했을 때 민주당이 분명히 선을 긋는 게 필요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공천도 다 끝났기 때문에 공천 받으신 분들도 좀 자유롭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부겸 선대위원장 같은 분들도 그런 몫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예, 이렇게 이제 법정에서 명백하게 드러난 이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정면으로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국민의힘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드는 게 최근에 국민의힘 인사들 몇몇이 조국 전 장관을 때리겠답시고 이제 몇 가지 의제를 갖고 왔는데 그 명백하게 유죄 판결이 나온 거는 다 제껴두고 또 무슨 사모펀드라든지 또 처음 들어보는 자동차 스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꺼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수준이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여담 여담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죠.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김수민 정치평론가, 최선호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